68세 김태윤은 아침 일찍 작은 미술관 문을 열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 혼자서 운영하는 이 공간이 그의 전부였다. 오늘도 별다른 관람객 없이 조용한 하루가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뒤에서 들려온 밝은 목소리의 태윤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20살 남짓해 보이는 여학생이 작은 청소도구를 들고 서 있었다. 누구세요? 죄송해요. 저는 서윤이라고 하는데요. 옆 동네에 사는 대학생이에요. 여기 지나가다가 혼자 관리하시는 걸 보고 제가 미술 전공이거든요. 도움이 될까 싶어서. 태윤은 서윤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봤다.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안 받을게요. 그냥 미술관 구경도 하고 청소 같은 것만 좀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서윤은 이미 먼지가 쌓인 액자를 닦기 시작했다. 손놀림이 야무졌다. 태윤은 왠지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고마워요. 커피라도 한 잔 드릴게요. 그날부터 서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미술관에 나타났다. 청소를 하고 작품을 정리하고 때로는 태윤의 그림을 진지하게 감상하기도 했다. 어느 날 서윤이 물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정말 아름다워요. 누구를 그리신 거예요? 태윤이 가장 아끼는 작품 앞에서였다. 20대 여성의 뒷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옛날 사람이야. 지금은 만날 수 없는. 서윤의 눈에 이상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태윤은 서윤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는 아직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서윤아, 내일도 올 거지? 네, 물론이에요. 서윤의 대답에 태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큰아들 민수 45가 거실 소파에 앉아 인사를 건넸다. 둘째 진수 42도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아들이 함께 오는 일은 명절에도 드물었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다. 그냥 그렇지 뭐. 너희는 어쩐 일이야? 그냥 아버지 얼굴이나 보러 왔죠. 하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다. 이들의 진짜 목적을. 형, 아버지께 말씀드려. 진수가 민수를 쿡쿡 찔렀다. 민수가 목을 가다듬고 입을 열었다. 아버지, 요즘 미술관 운영이 힘드시죠?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버거우실 텐데. 괜찮아. 요즘 젊은 친구가 도와주고 있어서. 젊은 친구요. 두 아들의 눈이 동시에 날카로워졌다. 응. 대학생인데 참 착해. 아무것도 안 받고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형제가 시선을 주고받았다. 아버지, 혹시 그 친구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시니어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많다던데. 태윤의 표정이 굳어졌다. 서윤이는 그런 애가 아니다. 서윤이요. 여자애예요. 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제일 위험해요. 재산을 노리는 거라고요. 재산. 태윤이 쓴 웃음을 지었다. 내가 무슨 재산이 있다고? 아버지, 미술관 건물만 해도 몇 억이고, 은행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게다가 어머니 보험금까지. 그 돈은. 태윤이 잠깐 멈췄다. 사실 그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아들들이 모르는 계획을. 사실 나도 생각이 있다. 시골에 작은 집 사서 내려가려고. 네. 미술관도 정리하고 조용한 곳에서 남은 인생 보내고 싶어.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재산이 모두 시골 부동산으로 바뀌면 상속받을 것이 거의 없어진다는 뜻이었다. 아버지,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자주 뵙겠으니까. 그래, 아버지 외로우시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태윤은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때까지 큰 결정은 미루세요. 아들들이 떠난 후 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서윤이 미술관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세요? 서윤이 태윤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응, 아들놈들이 왔다 갔어. 아들분들이요. 반가우셨겠어요. 태윤이 고개를 저었다. 반갑긴. 돈 이야기만 하더라. 서윤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림 액자를 닦던 손이. 할아버지도 힘드시겠어요. 자식이 그러면. 서윤아. 태윤이 불쑥 물었다. 너는 가족이 어떻게 되니? 부모님은 뭐 하시고? 서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저희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안 계셨어요. 사정이 복잡해서. 그래. 어머니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럼 누가 키웠어? 할머니가 키워주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살아요. 혼자서. 학비는 어떻게? 아르바이트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런데 할아버지. 서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가 여기 오는 거 정말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예요. 다른 목적 없어요. 태윤이 서윤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서윤아, 나도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네. 사실 나도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말이야. 태윤은 서윤을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오래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 낯설지 않다는 느낌. 서윤의 눈이 커졌다. 할아버지도 그런 느낌 받으셨어요. 저도.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서윤아, 혹시 너? 태윤이 말하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너무 갑작스러우면 서윤이 놀랄 것이었다. 혹시 뭐요? 아니다. 그냥 우리 인연이 깊은가 보다. 하지만 그날 밤 태윤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22년 전 사진이 들어 있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여자와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젊은 태윤의 모습. 미영아,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사진 뒤에는 여자의 손글씨가 있었다. 서윤이를 잘 부탁해.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야. 태윤은 눈물을 흘렸다. 22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아직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형, 이거 심각한 문제야. 진수가 커피숍에서 민수를 마주보며 말했다. 20대 여자가 매일 아버지한테 가는 거잖아. 이건 분명히 꼼수야.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완전히 넘어간 것 같아. 표정 봤어? 그 서윤이라는 애 이야기만 나오면 달라지시더라. 시골 간다는 것도 그 애가 꼬드긴 거 아니야. 거기서 둘이 살겠다고. 설마 재혼까지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 두 형제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했다. 젊은 여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형, 우리가 뭔가 해야 돼. 이대로 두면 진짜 위험해. 그런데 뭘 어떻게 해?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잖아. 진수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형, 내 친구가 병원에서 일하는데 치매 진단 같은 거.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치매야? 아니, 그게 아니라 만약 치매 진단을 받으시면 재산 관리를 우리가 할 수 있잖아.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런 걸 어떻게? 형, 아버지를 위해서야. 저런 여자한테 속으시면 안 되잖아. 하지만 내가 알아본 거로는 치매 초기 진단받으면 가족이 재산 관리할 수 있어. 법적으로. 민수는 한참 고민했다. 물론 옳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기를 당하는 것보다는 나을지도 몰랐다.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하신데 어떻게? 요즘 치매 진단이 쉽지 않대. 애매한 경우가 많다고. 근데 내 친구가 정신과에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한편 태윤은 이미 아들들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다. 오랜 인생 경험으로 아들들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히 보였다. 서윤아, 너한테 부탁할 게 있구나.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좀 이상하게 행동할 수도 있어. 그래도 놀라지 마.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때로는 연기가 필요할 때가 있어. 태윤의 눈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아버지, 병원 검진 받으러 가요. 민수가 태윤에게 말했다. 진수도 함께였다. 갑자기 왜?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 체크해보자고요. 태윤은 속으로 웃었다. 계획대로였다. 그래, 안 그래도 병원을 가야지 생각했었다.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병원에서 진수는 의사에게 따로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주려고 하고 헛소리도 자주 하시고. 의사는 태윤을 자세히 검사했다.
하지만 태유는 교묘했다. 가끔 멍하니 있는 척하고 같은 질문을 2번 하기도 했다. 아버지,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아니, 16일. 대통령이 누구죠? 잠깐, 누구였지? 의사가 고개를 갸웃했다. 명확한 치매는 아니지만 경미한 인지 장애의 가능성이 있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동안 태유는 서윤과 만났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태유는 서윤을 미술관 안쪽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태윤이 서윤의 손을 잡으며 아무 말 없이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22년 전 그 사진이었다. 이 사람, 너 엄마야. 서윤의 눈이 커졌다. 손이 덜덜 떨렸다. 네, 김미영. 엄마 이름이 미영이지?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쏟아졌다. 할아버지가 제 아버지세요. 그래, 22년 동안 미안했다. 서윤이 태윤을 껴안고 울었다. 22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였다. 왜 이제서야 말씀하세요? 너 엄마와 나 결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그래서 너를 할머니가 키우게 된 거야. 그럼 지금까지 저를 찾고 계셨던 거예요. 매일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먼저 나타났어. 마치 운명처럼. 하지만 기쁨도 잠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복잡해. 내 아들들이 너를 좋게 보지 않을까봐 걱정이구나.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니, 아빠가 고생하실까봐 걱정돼요. 아니야. 이제 우리가 함께 이겨내면 된다. 태윤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22년 전 태윤은 36의 젊은 미술가였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내와의 관계는 냉랭했다. 2 아들을 키우느라 바빴고 꿈도 잃어가고 있었다. 그때 만난 사람이 미영이었다. 26의 아름다운 여자. 그의 그림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태윤 씨 그림은 정말 따뜻해요. 마음이 편해져요. 미영이 태윤의 작품 앞에서 한 말이었다. 그때부터 2의 사랑이 시작됐다. 미영아, 나랑 같이 살자. 안 돼요.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잖아요. 하지만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결국 2은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갔다. 그리고 미영이 임신했다. 태윤 씨, 우리 아이가 생겼어요. 정말? 태윤은 기뻤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다. 미영아, 이혼할게. 그래서 우리 셋이 함께 살자. 안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 아들들. 미영은 현명했다. 태윤의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었다. 그럼 어떻게? 저 혼자 키울게요. 대신 아이가 크면 언젠가는 아버지라는 걸 알려주세요.
미영아, 제가 아이를 낳으면 시골 할머니 댁에서 키울 거예요. 당신은 가끔씩만 보러 와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다. 미영은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탓에 병이 깊어졌다. 태윤 씨, 저 많이 아파요. 병원 가자. 미영아, 아니에요. 아이만 잘 키워주세요. 미영은 서윤이 돌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다. 태윤은 죄책감과 그리움에 시달렸다. 내가 이혼했다면 미영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미 늦었다. 태윤은 서윤이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가끔씩만 몰래 찾아갔다.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로 알까봐 무서워서였다. 그렇게 22년이 흘렀다. 아내도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성장해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서윤이 태윤 앞에 나타났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미술관을 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거야. 네. 하지만 갑자기 딸이에요 하기는 어색해서 그냥 도와드린다고 했어요. 태윤은 눈물을 흘렸다. 딸이 먼저 자신을 찾아와 준 것이었다. 미영이를 닮아서 너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어. 너처럼. 부녀는 22년 만에 진짜 만남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아버지, 병원 결과가 나왔어요. 민수가 서류를 들고 태윤 앞에 앉았다. 진수도 옆에 있었다. 경미한 치매 초기 단계래요. 지금 당장은 괜찮지만 점점 심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태윤은 의외로 담담했다.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아버지, 그래서 말인데, 재산 관리를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재산 관리? 법적으로 가능해요. 치매 환자는 재산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태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해. 아들들은 뜻밖의 쉬운 승낙에 놀랐다. 하지만 기뻤다. 그리고 아버지, 그 서윤이라는 여야, 더 이상 만나지 마세요. 왜? 아버지 지금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그 어린애가 뭐가 좋아서 나이 많은 노인네를 만나주겠어요. 아버지, 그 여자애 꽃뱀이에요. 꽃뱀. 태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윤이는 그런 애 아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아버지, 20대 여자가 60대 영감이 하는 일을 무료로 도와준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너희는 왜 지금까지 도와주지 않았어? 순간 아들들이 말문이 막혔다. 그건 30년 동안 난 혼자 살았다.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왜 이제 와서 호들갑 들인 건데? 태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저희도 바빠서. 그럼 서윤이는 바쁘지 않을까? 대학생이 공부도 해야 하고 아르바이트도 해야 하는데. 아들들이 당황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줄 몰랐다. 아버지, 정말 치매 맞으세요? 그때 태윤이 웃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웃음이었다. 너희들은 내가 치매가 안 걸리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하는구나. 네. 아들들의 얼굴이 하얘졌다. 아버지, 그리고 서윤이 그 애는 말이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꽃뱀이 아니다. 태윤이 일어나서 서윤을 불렀다. 서윤이 방에서 나왔다. 서윤아, 이제는 말해도 될 것 같구나. 네, 아빠. 아빠. 아들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 서윤이는 너희들 여동생이다. 뭐라고요? 22년 전에 태어난 내 딸.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있었던 아이였다. 태윤은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미영과의 만남, 서윤의 출생, 22년간의 그리움까지. 그래서 재산을 서윤이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일부는 그럴 생각이다. 22년 동안 못해준 게 너무 많으니까. 하지만 법적으로도 내 딸이다. 출생신고도 되어 있고, 유전자 검사도 할 수 있어. 아들들이 절망했다.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 아버지, 태윤의 목소리가 쓸쓸했다. 30년 동안 혼자 살면서 너희들 뒷바라지만 했다.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그런데 너희는 지금도 내 재산에만 눈이 멀어서 하는 짓들 하고는. 서윤이 태윤의 손을 잡았다. 아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태윤이 서윤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아들들을 다시 봤다. 너희도 아직 늦지 않았어. 진짜 가족이 되고 싶으면. 민수와 진수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러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두 아들이 서윤을 봤다. 서윤이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에요. 그제서야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6개월 후 태윤의 작은 미술관은 활기로 넘쳤다. 서윤이 기획한 가족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다. 아버지 작품이 정말 많네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진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이렇게 실력 있는 화가인 줄 몰랐어요. 몰랐겠지. 관심이 없었으니까. 태윤이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원망의 웃음이 아니었다. 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 일 없을까요? 있지. 서윤이 대학 등록금. 네. 니들은 하나뿐인 여동생이 학비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니? 오빠들이 말이야. 민수와 진수가 서윤을 봤다. 서윤이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소리야? 가족끼리 그런 게 어디 있어? 진수가 말했다. 서윤아, 오빠가 도와줄게. 미안해. 그동안. 아니에요. 오빠.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전시회에는 동네 주민들도 많이 왔다. 모두들 태윤의 숨겨진 재능에 놀라워했다. 김 선생님, 이 그림은 누구예요?
한 관람객이 미영의 초상화 앞에서 물었다. 제 아내, 아니,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태윤이 담담하게 답했다. 서윤이 아버지 옆에 섰다. 제 어머니예요. 아, 그렇구나.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딸이 엄마를 꼭 닮았어요.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전시회가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시골로 가실 거예요? 민수가 물었다. 아직은 아니다. 서윤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여기 있으려고. 그럼 저희도 자주 올게요. 정말로? 그래,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태윤이 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윤아, 후회 안 해? 이렇게 복잡한 가족을 만난 걸?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아빠랑 오빠들이 있어서. 나도 행복하구나. 22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서. 그날 밤, 태윤은 미영의 사진 앞에 앉았다. 미영아, 우리 딸 잘 컸지? 너 닮아서 착해. 사진 속 미영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이제 걱정 마라. 내가 잘 키울게. 아니, 이미 잘 컸구나. 서윤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아빠, 내일은 뭐 하세요? 너랑 같이 그림 그리려고. 엄마 그림 하나 더 그려달라고 했잖아. 네, 같이 그려요. 부녀가 함께 웃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22년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 진짜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태윤의 늦은 사랑은 마침내 완성되었다. 그리고 미술관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렸다. 태윤 앤드 서윤 가족 미술관. 작지만 따뜻한 공간에서 진짜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